살아남으면 내 남편이 될 수 있어. 우리 부족 이끌어봐. 한 여성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아마존 강변에서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길이 6미터가 넘는 블랙 카이만이 입을 크게 벌리며 그들을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부족 최고 사냥꾼이라던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평범해 보였던 그 한국 남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성은 경악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존 밀림에서 살아남은 한국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민호는 등에 맨 낡은 등산용 배낭의 무게조차 느끼기 힘들 정도로 탈진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3일째 계속되는 굶주림과 탈수 증상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걸음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페루 아마존 깊숙한 곳, 문명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죠. 가이드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고 GPS는 진작 방전되어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된 지 오래였어요.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정글의 무더운 공기는 그의 폐를 짓눌렀고 온몸에서는 진작 마를 대로 말라버린 땀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미 자신의 몸 냄새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흘러나온 말은 새들의 지저귐과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강민호는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일어날 힘조차 없었고 그대로 축축한 낙엽 위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썩은 나뭇잎과 흙의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지만 그마저도 반가웠죠. 최소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이때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았는데 여기 누가 쓰러져 있다? 날카롭고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였지만 스페인어도 영어도 아닌 낯선 언어였어요. 강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어 올렸지만 시야는 이미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에 닿은 것은 연기와 불탄 고기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신료의 향이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둘러본 강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둥글게 배치된 나무와 짚으로 만들어진 오두막들, 가운데서 타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 앉아 자신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갈색 피부에 전통적인 장신구를 걸친 원주민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니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과 깃털 장식, 그리고 목과 팔에 걸린 뼈로 만든 액세서리들이 이곳이 얼마나 원시적인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모닥불 너머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족의 족장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위엄을 풍겼고 목에 걸린 동물 뼈 목걸이와 팔뚝의 깃털 장식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카일로, 이 부족의 족장이다. 자네는 누구고 왜 우리 땅에 들어왔나? 강민호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어요. 강민호입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고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주변에 모여있던 부족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남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모닥불 건너편에서 한 명의 여성이 일어서는 모습이 강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다른 부족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사냥감을 상징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허리에는 날카롭게 벼린 단검이 차 있었죠. 아야나, 내 딸이다. 카일로 족장이 소개하자 아야나라는 여성이 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약한 놈이 우리 땅에 왜 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전적이었으며 마치 강민호를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박할 여력도 힘도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아야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온 거야? 거기 남자들은 다 이렇게 약해? 주변의 부족민들이 킬킬거리며 웃었고 특히 또래의 젊은 남자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건장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마코라고 소개되었고 부족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이런 놈이 며칠이나 버틸까? 마코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다른 부족민들도 거들었죠. 일주일 주면 너무 많아. 3일이면 충분해. 아니야, 이틀이면 울면서 문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걸. 이런 식으로 강민호가 얼마나 버틸지에 대한 배팅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모두 강민호를 깔보는 것들 뿐이었어요. 카일로 족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복할 시간을 주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의 말에 따라 강민호는 마을 구석에 있는 작은 천막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은 창고 같은 곳이었고 바닥에는 낡은 동물 가죽 하나만 깔려 있었어요. 아야나가 낡은 그릇에 물을 떠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나 마셔, 문명인. 그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고 물그릇 옆에는 개밥 같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배를 채우고 힘을 길러봐. 우리가 너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보자고. 강민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굶주림이 더 컸기에 묵묵히 그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맛은 형편없었지만 며칠 만의 식사였고 물 한 모금이 그 어떤 보약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모닥불 주위에서는 부족민들이 모여 앉아 강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말들이 천막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런 약골이 우리 부족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물도 제대로 못 길어올 것 같은데? 한국 남자들은 다 저래.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다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이들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스물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새벽녘 강민호는 천막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야나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일어나, 오늘부터 일해야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줄 알아?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강민호가 몸을 일으키자 아야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볼품없네. 한국 남자들이 다 이래?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마치 강민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물 길어오기, 똥 치우기, 땔감 모으기, 이 정도면 너 같은 문명인도 할 수 있겠지? 강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부족민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러 나갔고 강민호도 아야나가 시킨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는데 무거운 물통을 들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묵묵히 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몇몇 부족민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마을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었는데 냄새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강민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마코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문명인답게 더러운 일을 잘하네. 하지만 강민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야나가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일을 시켰어요. 땔감을 모아와 저 숲에서 마른 나무들을 구해오라고. 그녀가 가리킨 곳은 꽤 깊은 숲이었고 위험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혼자서? 강민호가 물어보자 아야나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혼자서지. 우리가 너 보호해 줄 것 같아? 우리 부족 남자 되고 싶냐?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웃기지 마.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부족민들이 다시 웃어댔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강민호를 보며 킥킥거렸어요. 저런 약골이 우리 부족 일원이 되겠다고? 정말 웃기네. 하루도 못 버틸걸. 이런 조롱 속에서도 강민호는 담담하게 도끼를 받아들고 숲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듯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강민호가 팔 가득 땔감을 안고 돌아오자 부족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무를 가져왔고 게다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거든요. 마코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쓸만하네. 하지만 아야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일은 어떨지 두고 보자고. 그날 밤 강민호에게 주어진 저녁 식사는 아침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루를 버텨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천막에 누워 하늘의 별들을 보며 강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강민호에게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천막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아야나가 서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 문명인, 오늘부터 제대로 일해야지.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낡은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음식은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개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못 먹고 살았나? 아야나가 비꼬며 말했어요. 역시 문명인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어. 이 정도로도 배부를 줄 알고.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받아들었는데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야나는 강민호를 마을 중앙으로 끌고 나가서 부족민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 문명인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녀가 손뼉을 치자 마코를 비롯한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모여들었어요. 첫 번째 일, 강에서 물 길어오기. 아야나가 무거운 나무통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강까지는 1시간 거리야. 이 통을 가득 채워서 하루에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해. 마코가 킬킬거리며 끼어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이런 일도 할 줄 아나? 아마 허리 나가서 울면서 포기할걸. 주변의 부족민들이 박장대소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강민호를 보며 저런 약골이 우리 부족 일원이 되겠다고 웃겨 죽겠네 하며 손가락질했어요. 강민호는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메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고 위험했는데 미끄러지기 쉬운 바위들과 뿌리가 얽힌 구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민호는 그 길을 걷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길을 걸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강에 도착해 물을 떠올리는 과정에서도 그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의 무게 중심을 맞춰 가장 적은 힘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왕복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온 강민호를 본 부족민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더욱 굴욕적이었어요. 이제 화장실 청소야. 아야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더러운 일 안 해봤지? 문명인들은 다 깨끗한 것만 좋아한다면서. 마을의 화장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와 더러움이었는데 일반적인 도시 사람이라면 토했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익숙해 보이는데? 하지만 다른 부족민들은 여전히 역시 문명인답게 더러운 일은 잘하네, 똥 치우는 게 천직인가 보다며 조롱했습니다. 마코는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다 이런 일 하나? 역시 약한 나라 출신이야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땔감 모으기야. 아야나가 도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저 깊은 숲에서 마른 나무들을 베어와 하루 종일 모닥불을 태울 수 있을 만큼 많이 말이야. 그녀가 가리킨 곳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험한 숲이었는데 맹수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가야 하나요? 강민호가 물어보자 마코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너 보호해 줄 것 같아?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나? 아야나도 거들었어요. 우리 부족 남자가 되고 싶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문명인. 부족민들의 조롱 속에서도 강민호는 도끼를 받아들고 숲으로 향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숲속에서 강민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무를 고르는 안목부터가 범상치 않았는데 마른 정도와 불에 타는 효율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나무들만 골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끼를 다루는 솜씨도 일반인치고는 너무나 정확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도 마치 지도를 보고 다니는 것처럼 길을 잃지 않았고 위험한 구간을 피해서 안전한 루트만 골라 다녔거든요. 해가 질 무렵 강민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좋은 땔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족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렇게 많이 가져올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코가 강민호에게 새로운 괴롭힘을 시작했어요. 야, 문명인. 그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을 시켜줄게. 마코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는데 아야나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높은 나무에서 벌집을 따와. 그가 가리킨 곳은 20m가 넘는 거대한 나무였고 그 꼭대기 근처에는 위험해 보이는 벌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쳤나?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건 우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곳인데. 하지만 마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런 것도 못하나? 역시 겁쟁이들이야. 아야나도 거들었어요. 문명인이라며? 그럼 이 정도는 쉽겠네. 강민호는 잠깐 그 나무를 올려다본 후 별다른 망설임 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나무 타는 속도가 일반인치고는 너무나 빨랐고 마치 원숭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가지와 가지 사이를 이동하는 방법도 숙련되어 있었고 균형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부족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 이상하게 잘하는데?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더욱 놀라운 건 벌집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연기를 피워서 벌들을 진정시킨 후 안전하게 꿀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전문 양봉가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저게 정말 문명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부족장 카일로가 멀리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집에서 내려온 강민호의 손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가져온 꿀의 양도 상당했어요. 부족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면 벌에 쏘여서 부어올랐을 텐데. 나무 타는 솜씨도 우리만큼 좋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마코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 번 더 해보면 분명히 실패할걸. 아야나도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설마.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강민호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쳤어요.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뭔가 큰 동물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야, 문명인. 마코가 강민호를 흔들어 깨웠어요. 밖에 나가서 뭔지 확인해와. 이건 명백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밤에 정글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강민호는 별다른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횃불이라도 주시겠어요? 그가 담담하게 물어보자 마코가 비웃었어요. 횃불? 그럼 너 위치가 다 노출되잖아. 진짜 바보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맨손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족민들은 저 사람 정말 죽을 생각인가? 라며 수군거렸어요. 30분 후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제규어 새끼였어요. 그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미를 잃고 헤매는 것 같던데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뒀어요. 부족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규어를 맨손으로 어떻게 그런 걸 혼자서. 더욱 놀라운 건 강민호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사람이라면 칠흑 같은 정글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을 텐데 말이에요. 부족장 카일로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해.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강민호에 대한 부족민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시만 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 사람 생각보다 쓸만한데? 처음에는 약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나이 많은 부족민들은 강민호의 일처리 방식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해. 말은 별로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야. 하지만 여전히 마코와 그의 친구들은
강민호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진짜 실력은 아니라고. 아야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점점 커지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민호가 물을 끼르러 강가로 내려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길가에 죽은 독사가 있었는데 그 독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종류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강민호는 그 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린 자국도 없고 외상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가 뱀의 목 부분을 만져보자 묘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정확히 경추 2번과 3번 사이를 눌렀네. 이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치명적인 급소였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뱀을 죽였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 부족에서 그런 기술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강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오래전 잊혀졌던 어떤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독사를 발견한 지 이틀 후 마을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 카일로가 모든 부족민들을 모닥불 앞에 소집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다. 그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외부인이 과연 우리와 함께 살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시험해 보겠다. 부족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특히 젊은 남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코는 입꼬리를 올리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 드디어 이 문명인을 굴복시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야나는 팔짱을 끼고 강민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남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호기심과 회의가 동시에 일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간단하다. 카일로가 계속 말했어요. 정글에서 사흘 동안 혼자 생존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부족민들이 숨을 죽였는데 이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조건은 이것뿐이다. 카일로가 낡은 칼 한 자루와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물 한 통과 칼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 마코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겠네. 한국 남자가 정글에서 사흘이나 버틸 수 있을까? 주변의 젊은이들도 거들었어요. 하루도 못 버틸걸. 첫날 밤에 울면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나이 많은 부족민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 뭔가 다른 것 같던데.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강민호는 칼과 물통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나요? 그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카일로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겁을 먹었을 텐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카일로가 대답했어요. 사흘 후 해가 질 때까지 이곳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부족과는 영원히 이별이다. 아야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당연히 실패할 걸. 문명인이 정글에서 사흘이나 버틴다고? 꿈도 꾸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강민호가 마을을 떠나기 직전 마코가 슬쩍 다가와서 물통을 만져보았어요. 잠깐, 이 물 이상하지 않나? 그가 물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는 척했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해둔 설사약을 물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코는 이런 비열한 수법을 써왔는데 이번에도 강민호를 실패시키기 위해 교활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가 무심한 척 말했지만 입꼬리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물통을 받아들고 정글 속으로 사라졌는데 마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렸어요. 이제 끝났다. 오늘 밤에 설사로 고생하다가 탈진해서 기어서라도 돌아올 거야.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강민호는 먼저 안전한 잠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 곳이나 골랐겠지만 그는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 그리고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어요. 나무 위에 간단한 은신처를 만드는 솜씨도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고 덫을 설치하는 방법도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 강민호 스스로도 의아해했는데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는 물통에서 물을 조금 마셨는데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쓴맛이 나네. 하지만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첫날 밤 예상대로 강민호에게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사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일반인이라면 탈수와 체력 고갈로 쓰러졌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물에 뭔가를 탔구나.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주변에서 특정한 약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필요한 식물들을 구별해내는 모습은 일반인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쓴맛이 나는 풀을 씹어서 설사를 멈추고 소염 효과가 있는 나무 껍질을 우려내서 마셨어요. 새벽이 되자 그의 컨디션은 거의 회복되어 있었는데 이는 마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강민호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그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는데 독성이 있는 버섯과 안전한 버섯을 한눈에 구분했고 영양가가 높은 견과류와 열매들만 골라서 채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물가에서 물을 보충하려던 순간 풀숲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코랄 스네이크, 이 지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물리는 순간 몇 시간 안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뱀은 강민호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 자세를 취했는데 그 빠른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뱀이 공격하는 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해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반격이었는데 칼을 이용해서 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치명적인 독사를 제압한 것인데 이런 기술은 수년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상해. 내가 언제 이런 걸 배웠지? 강민호는 자신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일단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뱀의 독주머니를 제거한 후 깨끗이 손질해서 구워 먹었는데 이 과정도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부족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문명인이야? 뱀을 저렇게 쉽게 잡다니. 뭔가 이상해. 너무 익숙해 보이잖아. 그날 밤 강민호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것인데 제규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제규어가 그의 냄새를 맡고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떨며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강민호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모닥불을 조절해서 제규어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들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규어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언제 공격하고 언제 물러서는지, 어떤 소리를 내면 위협을 느끼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규어는 강민호를 위험한 상대로 인식하고 물러섰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부족민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강민호는 오히려 첫날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피부색도 좋아졌고 눈빛도 또렷했는데 마치 정글 생활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편안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 순간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수십 마리의 분릭 개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개미들에게 물리면 24시간 이상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게다가 여러 마리에게 동시에 물리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재수가 없네. 강민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분릭 개미들이 강민호의 발목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물리면 극심한 고통으로 며칠을 고생해야 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당황하기보다는 주변을 빠르게 살폴 이후 특별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뭇잎과 특정한 식물들을 모아서 연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고급 생존 기술이었어요. 개미들이 싫어하는 성분을 가진 식물들을 정확히 골라내어 태운 연기는 분릭 개미들을 서서히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나? 강민호 스스로도 놀랐지만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30분 후 개미떼는 완전히 사라졌고 강민호는 한 마리에게도 물리지 않은 채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 신기해. 나한테 이런 지식이 있었나? 하지만 지금은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그는 지난 사흘간 모은 것들을 정리하며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을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부족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강민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궁금해했는데 대부분은 비참한 꼴로 기어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코는 특히 기대에 찬 표정이었는데 설사약을 탄 물 때문에 강민호가 탈진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모든 부족민들의 시선이 정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강민호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어요. 사흘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들고 온 것들이었는데 한 팔에는 희귀한 약초들이 다른 팔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고기가 들려 있었어요. 등에 맨 물통도 가득 차 있어서 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부족민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저 사람 정말 사흘을 버틴 거야?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는데?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강민호가 가져온 약초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했지? 이 약초는 정글 깊숙한 곳에서나 자라는 건데 게다가 독성이 있는 비슷한 종류와 구별하기가 까다로운데 정확히 골라왔네. 아야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설마 진짜 실력이 있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코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물에 약을. 아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연일 거야.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정글에서 운 좋게 위험한 상황을 피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부족장 카일로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강민호가 가져온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 결과는 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약초의 종류와 상태를 보니 정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카일로의 눈빛이 예리해졌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잠깐. 카일로가 손을 들어 부족민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결과는 확실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코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시험을 하겠다. 카일로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부족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아야나도 궁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코와 1대1 대결을 하는 것이다. 카일로의 말에 모든 이들이 놀랐어요. 마코는 부족 최고의 사냥꾼이자 전사였는데 일반적인 외부인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조건은 간단하다. 이기면 우리 부족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하고 지면 즉시 추방한다. 강민호는 잠깐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마코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좋아. 드디어 이 문명인을 제대로 굴복시킬 수 있겠네. 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족 내에서 그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남자들끼리 싸우는 법도 안 가르쳐 주나?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운으로 어쩔 수 없을걸. 부족민들도 대부분 마코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마코가 이기지. 저 문명인이 마코를 어떻게 이겨? 하지만 몇몇 나이 많은 부족민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여. 아야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마코가 이기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민호가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대결 장소는 마을 근처의 강가로 정해졌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물가에서 하면 관중들도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부족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과 할머니들까지 나와서 구경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외부인이 우리 최고 전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수군거림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마코는 자신의 무기들을 점검하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그의 근육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면 강민호는 조용히 물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군. 강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카일로가 대결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자유, 단살상은 금지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한다.
마코는 자신이 애용하는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 이는 그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무기들이었어요. 강민호에게는 간단한 나무 몽둥이가 주어졌는데 무기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마코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공평해. 그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아야나가 강민호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해도 늦지 않았어. 마코는 정말 강하거든. 하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일로가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순간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마코는 즉시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창을 앞세워 강민호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오랜 실전 경험이 묻어나는 숙련된 기술이었어요. 부족민들은 역시 마코야 하며 환호했는데 예상대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민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본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저 사람 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마코의 공격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 아야나도 점점 놀라기 시작했는데 강민호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설마 이것도 그녀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철퍽, 철퍽, 뭔가 큰 것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리였는데 대결에 집중하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저게 뭐지? 누군가 수군거렸고 몇몇 사람들이 강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길이가 좋기 6m는 되어 보이는 무언가가 말이에요.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을 때 모든 부족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길이 6m가 넘는 블랙 카이만이었어요. 아마존에서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이 거대한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며 물 밖으로 기어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한 턱 힘으로 사람 정도는 한 번에 물어뜯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대결을 지켜보던 부족민들이 으악 하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코도 창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부족 최고의 사냥꾼이라 해도 이런 거대한 카이만과 맞설 수는 없었거든요. 도망가야 해. 그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카이만은 느릿하지만 확실하게 마코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크기와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강민호가 움직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도망쳤을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카이만 쪽으로 다가간 것이에요. 뭐 하는 거야? 아야나가 소리쳤지만 강민호는 이미 마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냉정하고 계산된 판단력이 엿보였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강민호가 마코에게 차분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코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고 부족민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저 문명인이 뭘 하려는 거야? 설마 카이만과 싸우려고? 하지만 강민호의 다음 행동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민호가 취한 자세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전투 자세였어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인 그 자세는 전문 격투가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는데 마치 수십 년간 실전을 경험한 전사의 그것과 같았어요. 저게 정말 문명인이야? 부족민 중 한 명이 중얼거렸고 카일로 족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상해, 저런 자세를 어떻게 해. 카이만이 강민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상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일반인이라면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지만 강민호는 마치 미리 예상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만의 옆구리를 정확히 노려 강력한 타격을 가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격투술이 아닌 군사전술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뭐야, 저게. 마코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강민호는 카이만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전문적인 기술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카이만이 꼬리로 휩쓸려고 할 때도 그는 정확한 거리를 유지했고 입을 벌려 물려고 할 때도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수년간의 전문 훈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부족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대체 뭐야? 카이만을 저렇게 쉽게. 아야나도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본 강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본 거지? 그녀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사용하는 기술들은 일반적인 격투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CQC, 즉 근접 전투술로 불리는 군사전술이었는데 이는 특수부대에서나 배울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카이만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각도에서 공격해야 최대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침착함이었는데 마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강민호가 속으로 카운트를 세며 카이만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전에서 수없이 연마된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히 3분이 지난 후 카이만이 완전히 제압되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킨 것인데 이런 정밀한 조절 능력은 진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카이만이 물속으로 도망쳐 들어간 후 강가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부족민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강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마코는 아직도 떨고 있었는데 강민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진작 죽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게 진짜야? 누군가 속삭였고 다른 부족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카이만을 맨손으로 제압한 거야? 저런 기술을 어떻게 해? 아야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문명인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실력을.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일로 족장이 천천히 강민호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는데 오랜 경험으로 쌓인 통찰력이 강민호의 진정한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카일로가 정중하게 물었는데 이전의 반말과는 완전히 다른 존댓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의 말에 부족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는데
특수부대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12년간 복무했습니다. 강민호가 계속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부족민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는데 그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국가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특수부대? 마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는데 설사약을 타고 괴롭혔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섬뜩했어요. 아야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런 실력을 그녀가 중얼거렸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문명인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전사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는데 강하고 믿음직한 남자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야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강민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족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역시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라며 자신들의 눈썰미를 자랑했고 젊은이들은 말도 안 되라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반응이 흥미로웠는데 처음에는 충격받았다가 곧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강민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남자가 우리 마을에 강하고 멋있어.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강민호는 부족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미 정체를 밝힌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가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이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호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카일로 족장은 강민호의 정체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니. 그가 감탄하며 말했는데 이제는 강민호를 동등한 전사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역하셨습니까? 카일로의 질문에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아야나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는데 뭔가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의 호기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가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왜 전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강민호 자신도 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들은 몇몇 부족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진짜는? 과연 강민호에게는 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카이만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새벽 마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족민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와서 외쳤어요. 큰일 났어요. 거대한 뱀이 마을 근처에. 그의 말을 듣고 카일로 족장과 몇몇 사냥꾼들이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길이가 거의 9m에 달하는 그린 아나콘다가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거대한 뱀이었는데 몸둘레만 해도 사람 한 명이 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부족 최고의 사냥꾼들조차 이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크기의 아나콘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런 괴물을 어떻게 해? 마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다른 사냥꾼들도 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나콘다는 느긋하게 몸을 틀고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러나야 해. 카일로가 결정을 내렸어요. 저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이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었는데 아나콘다가 자리를 뜨지 않으면 부족민들은 사실상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한 사냥꾼이 말했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는데 어제 카이만을 제압한 것을 본 후라 아무도 쉽게 말리지 못했어요. 아야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이후 강민호를 보는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아나콘다는 카이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야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강민호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나콘다의 습성과 약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환경을 이용한 전략적 접근법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카일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가 더 안전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는데 아나콘다 같은 거대한 뱀을 상대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어요. 강민호는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며 현장으로 향했는데 부족민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한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저런 용감한 모습을 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져. 아나콘다와의 대결은 카이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어요. 강민호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는 아나콘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아나콘다는 주로 먹이를 감아서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하는데 이를 역이용해서 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강민호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바위들을 활용해서 아나콘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뱀이 공격하려고 몸을 풀 때마다 장애물에 걸리게 만든 것인데 이런 섬세한 전술은 오랜 실전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멀리서 지켜보던 부족민들이 감탄했는데 강민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되고 정확했거든요. 아야나도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강민호가 보여주는 지략과 용기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나콘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거대한 뱀답게 영리했고 강민호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한 수 앞서 나갔는데 뱀의 시야 특성과 반응 속도를 고려한 페인트 동작을 구사했어요. 마치 체스를 두듯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이는 모습은 가히 예술적이었는데 이런 고도의 전술적 사고는 특수부대 훈련에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강민호는 아나콘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는데 이는 뱀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밀한 지식과 정확한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30분 후 거대한 아나콘다는 힘없이 물러서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갔어요. 부족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는데 이번에도 강민호는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마코가 중얼거렸는데 이제는 강민호를 향한 질투보다는 순수한 경외감이 더 컸어요. 저런 괴물을 또. 다른 부족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의 카이만에 이어 오늘의 아나콘다까지 제압한 강민호는 이제 그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일로 족장이 강민호에게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진짜 전사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는데 부족의 최고 어른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 부족에 이런 분이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다른 부족민들도 하나둘씩 강민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올렸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이런 변화가 조금 어색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존경이었거든요. 아야나의 변화는 특히 눈에 띄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명인이라며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강민호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남자를.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강민호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과 최소한의 피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면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야나가 혼잣말을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급히 입을 다물었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은 경험이 많아서 젊은 여자의 마음 변화를 금세 알아봤는데 우리 아야나가 드디어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밤 부족민들은 강민호를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마을을 위험에서 구해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었거든요.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강민호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는 이런 소박한 행복이 없었는데 부족민들의 진심 어린 환대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나타났어. 카일로가 부족민들에게 말했는데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부족의 수호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야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는데 강민호가 모닥불에 비친 모습이 유독 멋있어 보였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부족민들의 환대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과연 자신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특히 과거의 실패가 자꾸만 떠올랐는데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 강민호가 속으로 다짐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족민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아야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아픈 것을 감지했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과연 강민호의 과거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아야나가 조심스럽게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궁금증과 묘한 감정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수줍게 물어보자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로 향했는데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아야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에게는 뭔가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에 강민호가 살짝 놀랐는데 자신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나 보더다고요. 축제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도 기뻐하기보다는 무거워 보였거든요. 아야나의 말에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다시금 마음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야나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강민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족에서 지낸 지 벌써 몇 주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2년 전 일이에요. 강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정글에서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아야나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무장단체가 한국인 관광객 4명을 납치했고 우리 팀이 구출 임무를 맡게 되었죠. 강민호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순간순간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모두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동료들이었어요. 그의 말에서 동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야나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작전은 완벽했어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인질들의 위치도 파악했고 적의 배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는데 다음에 할 이야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아야나는 조용히 기다렸는데 그의 아픔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함정이었어요. 강민호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는데 미리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김상사, 이병장, 박일병 모두 제 눈앞에서 강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야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는데 말없는 위로가 강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질 구출은 성공했어요. 강민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3명을 잃었죠. 저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아야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저만 살아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강민호가 고백했는데 이는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상처였어요.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그들의 가족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죠. 아야나는 이제야 강민호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는데 강민호의 모든 행동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단죄하며 살아가는 상처받은 영혼이었던 것이죠. 평생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역을 결심했어요. 강민호가 말을 마쳤는데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야나는 한동안 말없이 강민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법이에요. 아야나의 위로가 강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혼자서 괴로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족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야나가 말했습니다. 호암마마가 생겨도 사람 탓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재앙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걸음걸이가 가볍지 않은 큰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였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규어다. 아야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시간에 제규어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강민호는 즉시 아야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주변을 살폈는데 달빛에 비친 제규어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굳어버린 것이에요. 제규어의 모습이 과거의 악몽을 불러일으켰는데 동료들이 쓰러져 가던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평소의 침착함을 잃어버렸어요. 강민호? 아야나가 걱정스럽게 부르자 그가 우리 겸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야나를 지켜야 해. 그 생각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힘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절실함이 과거의 상처보다 더 강했어요. 제규어와의 대치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강민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자 제규어도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섰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민호가 아야나를 보호하다가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제규어의 발톱에 긁힌 것이었어요. 괜찮아요? 아야나가 다급하게 물어보며 상처를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강민호가 자신을 위해 다친 것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런 상처쯤은 강민호가 태연하게 말하려 했지만 아야나는 그의 말을 막았어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는데 강민호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받은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가려던 순간 아야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아야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아야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말에 강민호가 놀랐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당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아야나가 계속 말했는데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짜 진실이었어요. 외부인들이 우리 부족에 올 때마다 항상 시험을 해보거든요.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강민호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시험만 하려고 했어요. 아야나가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지켜볼수록 당신의 진심과 노력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야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강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강민호가 말하려던 순간 마을 쪽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부족의 비상신호였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일로 족장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큰일입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강민호와 아야나의 얼굴이 굳어졌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위험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과연 누가 이 평화로운 부족 마을에 위협을 가하려는 걸까요? 마을로 달려온 강민호와 아야나를 맞이한 것은 공포에 질린 부족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카일로 족장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10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법 벌목업자들 같아요. 그들은 이 일대의 귀한 나무들을 베어가려고 하는데 부족민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내쫓으려는 것 같습니다. 카일로의 말에 부족민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일었는데 창과 칼로 무장한 부족민들로서는 총으로 무장한 상대들을 감장하기 어려웠거든요. 마코도 평소에 자신감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을 가진 놈들과 싸워? 하며 당황해했어요. 강민호는 잠깐 생각에 잠겼는데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고 부족민들과 함께 싸울 수도 있었거든요.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료들을 잃었던 그 참혹한 순간, 자신만 살아남은 죄책감,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곳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야나가 있었거든요. 이번엔 지키겠다. 강민호가 결심을 굳히며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낸 것 같았어요. 족장님, 강민호가 카일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부족민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보여준 강민호의 실력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야나도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아야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강민호가 말했는데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지휘관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해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는 부족민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인 전술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2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에서 나온 전문적인 지식이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강민호가 지형을 설명하며 말했는데 부족민들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게릴라 전술로 상대를 분산시키고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코도 이번에는 강민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해요. 카일로가 부족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벌목업자들이 마을 근처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마을이었어요. 강민호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부족민들이 미리 정해진 위치에 숨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벌목업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이미 강민호의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강민호가 가장 외곽에 있던 감시병을 무음으로 제압한 것인데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의식을 잃었어요. 이어서 부족 전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작은 그룹들을 각계격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강민호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벌목업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민호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적들을 흩어놓고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부족민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마코는 특히 용감하게 싸웠는데 강민호에 대한 질투심을 버리고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팀워크가 되는군. 그가 소리치며 적을 제압했는데 강민호와의 협력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거든요. 아야나도 후방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며 지원했는데 강민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는데 강민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잃지 않겠다. 강민호가 다짐하며 마지막 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시간 후 모든 벌목업자들이 완전히 제압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부족민 중에는 부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강민호의 완벽한 작전 덕분이었어요. 벌목업자들은 모두 의식을 잃거나 항복했고 이들은 나중에 당국에 인도되었어요. 해냈다. 부족민들이 환호했는데 이번 승리는 강민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부족민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었어요. 카일로 족장은 강민호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이 담겨 있었는데 강민호도 감동받았어요. 진짜 아들이군. 카일로가 다시 한번 말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였어요. 부족민들도 모두 박수를 쳤고 강민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일로 족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강민호와 아야나의 결혼을 축복하겠다. 그의 말에 부족민들이 환호했는데 모두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아야나는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했고 강민호도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결혼식은 부족의 전통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강민호는 부족의 일원이 되는 의식도 함께 받았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부족의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카일로가 말했는데 이는 강민호가 차기 족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마코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질투했지만 이제는 정말 존경해 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과거의 앙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강민호와 아야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고 강민호의 지혜로운 지도 아래 부족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야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문명을 떠나서 여기 사는 거?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여기서 진짜 삶을 찾았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는데 특수부대 시절의 화려함보다는 이곳에서의 소박한 행복이 훨씬 소중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죠. 강민호가 말했는데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아야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당신이 여기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강민호는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냥 길을 잃은 조난자였는데 이제는 부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어요. 과거의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는 그들을 기리며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야나와 부족민들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강민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동료들아. 너희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남자의 긴 방황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긴 영상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꿈속의 구독자분들 감사드려요. 댓글로 어디서 이 긴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행복한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